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팀 동료죠. 벤탄쿠르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상이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당연히 이제 영국 현지 언론들은 물론 전 유럽 매체들에도 해당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탄쿠르 선수가 대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어떤 인종차별적인 피해를 봤었는지, 여기에 더해 국내에 잘못 보도된 내용들까지도 정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9일 우루과이가 코파 아메리카 출전 선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라우라던가 발베르데라던가 당연히 이제 벤탄쿠르 선수도 있고요. 누네스도 있고 수아레스 같은 우루과이 핵심 선수들이 전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15일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우루과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물의를 빚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ESPN에서 남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코멘테이터, 그리고 또 이제 스타 플러스에서도 일을 하고 있죠. 레오나르도 베르토치가 해당 부분을 이제 클립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로 벤탄쿠르가 우루과이 한 TV에서 손흥민에 대한 인종 편견적인 농담을 한 것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촌일 수도 있다, 다들 똑같아 보인다고 말한 뒤 사과했다라고 이제 올린 건데요. 그러면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정론지 더 가디언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문구만 제가 이제 발췌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만 이제 발췌한 거예요. 앞뒤에는 이제 벤탄쿠르 사건에 대한 얘기라던가 사과문 올린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포르라 카미세타에서 올린 짧은 동영상에서 진행자 라파 코텔로가 벤탄쿠르에게 토트넘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한다. 이에 벤탄쿠르가 손흥민 거? 라고 답하면서 손흥민의 사촌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똑같아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한 건데, 포르라 카미세타는 소개 글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라파 코텔로가 주최하는 우루과이 축구의 위대한 국가대표들과의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해당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SNS라던가 각종 매체들에 퍼져나가자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 형제 손흥민,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 그건 단지 매우 질 나쁜 농담이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 혹은 다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랑한다 형제여. 이렇게 올린 건데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손흥민 사촌이나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이제 유럽 선수들 볼 때 좀 비슷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 인종을 볼 때 이 얼굴 구별을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하거나 대놓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한 인종차별에 연루되는 건데, 이런 대표적인 인종차별성 행동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바로 이제 발베르데였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2017년이었죠. 그때 발베르데가 골을 넣고 나서는 이렇게 눈을 찢는 세레모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눈을 찢는 게 바로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라고 불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시아인들은 눈이 작다, 그걸 표현하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스카우트 H를 통해서 발베르데가 이 세레모니를 한 게 한국인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치노, 중국인이라는 애칭을 가진 그 에이전트를 향해 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런 제스처를 했던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발베르데 역시도 이제 사과문을 올렸었죠. 문제는 발베르데는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삭제를 해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과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사과문에 대해서도 약간은 일단은 소니를 SONNY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애칭이잖아요. 근데 SONY라고 적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국내 축구 팬들이 이거 제대로 된 사과 맞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농담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SONNY는 노린 거라기보다는 오타가 아닐까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와 농담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사이 친하면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거를 방송에서,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장이고 또 이제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인데, 그 선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는 분명 벤탄쿠르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영국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론지인 가디언은 물론 토크스포츠도 이걸 보도를 했고요. 또 이제 뭐 데일리 미러도 그렇고 데일리 메일도 그렇고 메트로도 그렇고 그 외에 디 애슬레틱이라던가 많은 매체들이 다 이걸 보도를 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캡처하지는 않은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아볼라라던가 오조고 같은 포르투갈 매체들, 그리고 또 이제 부트발 같은 네덜란드 매체들 같은 유럽 각지 매체들도 해당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 전담 기자죠, 알레스티어 골드 기자 같은 경우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벤탄쿠르가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끔찍한 농담을 시도했다. 해당 인터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벤탄쿠르는 아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완전히 바보 같은 발언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이는 손흥민이 자신의 팀 동료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었다라고 한 겁니다. 해당 발언을 이제 뭐 손흥민 앞에서 서로 농담을 하면서 그러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애당초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더라도 비방용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모 매체에서는 영축구협회가 이제 그 벤탄쿠르에게 최고 징계 내린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우린 손흥민의 편에 서며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 회사와 당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학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우리 경기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우리는 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라고 했는데, 해당 소식은 오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오보입니다. 일단 소셜미디어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소셜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한 건데, 그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텔레그래프라던가 아니면 뭐 그 더선이라던가 해당 보도를 한 것들에서 과거 손흥민의 그 인종차별과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와 아주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게 있는데, 심지어 해당 내용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아닌 토트넘 구단에서 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2023년 2월 20일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웨스트햄 팬의 인종차별 악플을 당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토트넘의 성명문인 건데, 해당 내용이 앞의 내용과 매우 맞아떨어집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한 완전히 비난받을 만한 온라인 인종차별적 학대가 클럽에 의해 보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손흥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 회사와 당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한 건데요.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23년 2월 20일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추가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웨스트햄 팬들이 이제 악플을 단 거죠. 뭐 그러니까 개를 먹는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뭐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닌 건데요. 일단 뭐 악플과 관련된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2021년 4월 맨유전이 끝나고 나서 맨유 팬들의 집단적 인종차별 악플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바니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골이 들어가기 전 그 패스 연결 과정에서 맥토미니 선수가 해당 그 사진에 보이는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 골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토트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 다른 매치데이에 있었던 우리 선수 한 명이 겪은 혐오스러운 인종차별, 이는 SNS를 통해 다시 보고되었고,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면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손흥민,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올렸었는데, 근데 문제는 맨유 팬들의 인종차별 악플이 속출했음에도 당시 처벌은
가장 심하게 악플을 단 12명에게 손흥민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걸로 처분이 끝났어요. 완전히 이거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인종차별 관련된 피해는 단순히 악플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경기장 현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2022년 8월 첼시 원정 경기에서 저기 이제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해당 인물이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눈 찢는 제스처를 취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첼시 구단은 해당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 시즌 티켓 소지자인 걸 확인하고 무기한 출입 금지 처분을 취했다라고 하면서 첼시 클럽은 어떤 형태의 차별적인 행위도 완전히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첼시나 우리 지역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 첼시는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지만 여전히 첼시 구단은 물론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에 더해 우리의 진정한 서포터들을 부끄럽게 하는 소위 스스로를 이 클럽의 팬이라고 칭하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성명문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 결과에 따르면은 3년 구장 출입금지 및 벌금 1107파운드 하나로는 180만원의 벌금이 부여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눈 찢는 셀레브레이션은 2023년 5월 팰리스 원정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트넘에서 바로 성명문을 발표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요.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 혐의가 제기된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은 혐오스러운 일이고 사회는 물론 우리 경기와 우리 클럽에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경찰, 팰리스 구단과 함께 관련된 개개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만약 혐의를 입증한다면 손흥민이 첼시에서 비슷한 인종차별을 당했던 이번 시즌 초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을 저지른 인물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피해를 본 게 구장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2017년 10월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장에서 이제 나가고 있을 때 이게 그 카라바오 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퇴근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웨스트햄 팬이 이제 Hey mate all the best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봐 친구 잘 되기 바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팬인 줄 알고 차를 멈추고서는 후진까지 해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그 해당 남성이 그 손흥민에게 영화 혹성 탈출 복사본 좀 구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DVD 너 복제 DVD 팔잖아. 좋은 복사본 없어?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애써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서는 인사를 건넨 뒤에 창문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고 그래 난 웨스트햄 팬이다 이 재수없는 놈아 라고 한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아시아인들이 불법 복제 DVD를 판매한다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잘못된 그 인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굳이 혹성 탈출 영화를 언급한 것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같이 끼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본인이 영상에 올린 거예요. SNS에다가 자랑이라고. 미친 거죠. 근데 이제 그 해당 건은 2년 뒤인 2019년 5월에 징계가 주어졌는데 일단 축구장 출입 금지 처분에 더해서 벌금은 184파운드 20만원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그 해당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축구장 출입금지는 지나친 처사라고 밝히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여기에 대해 런던 치안법원은 영국 전역 축구장 출입금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웨스트햄 경기장만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해당 팬이 인종차별 근절 수업을 완료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면은 출입금지 징계 철회를 고려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020년 6월에 아스널 팬TV로 유명한 이제 AFTV의 한 그 TV 패널이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그 칼레갈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 아웃되니까 저기 DVD가 나간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사태가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지
듣자 그 칼레가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극적인 경기를 보고 또 하나의 DVD가 출시됐다는 뜻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겁니다. 이에 이제 그 AFTV 채널 주인인 로비 라일리는 칼레가리가 무리가 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무기한 출연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해당 방송에 무기한 출연 정지, 그것도 심지어 팬TV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벌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야죠. 그러면 이제는 벤탄쿠르 같은 선수가 이제 이런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어떤 징계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사한 사건이 2019년 맨시티에서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그 맨디에 대해 인종차별성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게스 후 하면서 이제 맨디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의 사진과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초콜릿 브랜드인 마스코트를 같이 올린 거예요. 즉 흑인 선수의 피부색과 초콜릿을 비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베르나르도 시바가 요즘은 장난도 못 친다라면서 사진을 삭제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영국 언론들에게 엄청나게 비판 여론에 휩싸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베실바가 잉글랜드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추측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해당 건이 터졌을 때 이제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벨실바와 맨디가 친한 사이다라고 하면서 실바는 맨디를 괴롭히는 걸 좋아한다. 그들은 항상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다. 솔직히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두둔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맨디도 잉글랜드 축구협회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건 장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FA 같은 경우는 이걸 그래도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어쨌건 간에 SNS에 이렇게 모두가 보는 SNS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FA는 벨실바에게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더해서 5만 파운드, 하나 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종차별 근절 교육까지 받을 것을 명령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 손흥민 선수가 뭐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런다면은 벤탄쿠르도 아마도 징계가 내려진다면은 혹시라도 그러면은 이와 비슷하거나 뭐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FA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과거 사례를 소개를 한 건데,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과거 사례로, 이거는 물론 뭐 팀 동료끼리의 일은 아니지만은 밑에 이제 소개를 하나 더 올렸죠. 뭐냐면은 당시 그 리버풀 소속이었던 수아레스가 에브라한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이걸 이제 에브라 쪽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아레스한테 8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더해서 4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종차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뭐 유럽 선수만이 문제도 아니고 뭐 남미 선수만이 문제도 아니고 아시아인들도,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건 간에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던진 말은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지만은 그걸 받는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 아르헨티나의 천재 공격수죠, 파울로 디발라가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종차별과 싸워야 하는 건 유색인종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발라가 뭐라고 했냐면요, 다들 알다시피 피부색으로만 인종차별을 겪진 않는다. 몇몇 선수들은 출신 국으로부터도 사람을 안 좋게 바라본다. 나는 나와 함께 유스팀에서 뛰었던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인종차별적인 피해를 보는 걸 보면서 슬펐다. 다행히도 나의 가족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줬다. 그들이 어떤 옷을 어떤 나라에서 왔건 어떤 피부색을 가졌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성숙해야 한다. 아울러 유색인들만이 인종차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회적 차원에서 연합해야 한다 라고 한 겁니다. 즉 모두가 인종차별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그리고 모두가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발언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